안녕하세요. 저는 6살, 8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퀀텀 육아하는 반부마마입니다. 오늘은 한글 떼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28개월쯤에 한글을 뗐어요. 평균보다는 좀 이른 시기에 한글을 뗐죠. 비행기 어디 있어요? 기차 어디 있어요? 자동차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한글을 뗐다는 게 대체 뭐냐? 처음 보는 글자라고 하더라도 글자들을 조합을 해서 이게 어떤 글자인지 이제 읽을 수 있는 단계. 그 단계를 저는 한글을 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8개월에 한글을 뗐다라고 하면 좀 신기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신기한 것보다는 솔직히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왜냐면 너무 글을 빨리 떼는 게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아이가 한글을 빨리 떼면서 보니까 글자에 그 집중을 많이 하고 그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덜 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글자에 관심을 못 갖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아이가 다니던 기관 선생님이랑 상담을 좀 했었어요. 한글 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 하지 않는 게 좋을까? 이거를 막아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의 말씀은 아이가 글자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머리가 트인 것은 맞는데 이걸 지금 막아버리면 지금 한참 배울 시기인데 이 아이한테는 근데 너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문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이제 머리가 트이는 시기가 다 아이들마다 다른데 이 아이는 그냥 좀 빨리 온 케이스니까 그냥 이대로 냅두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냅뒀죠. 제가 아이가 스스로 한글을 깨우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봤어요. 어떻게 관심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관찰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좀 큰 아이들한테도 한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통의 아이들은 6세에서 7세가량, 보통은 7세라고 하죠. 문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글 교육을 시작하면 가장 적기라고 볼 수가 있죠. 한글에 관심을 가지는지는 어떻게 알면 되냐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줄 때 보통은 그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글자에 관심이 가서 글자를 계속 읽으려고 스스로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아이들이 글자에 관심을 갖는 때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단계는 기본적으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렇게 4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가 6살, 7살쯤 되면 엄마가 조바심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읽고의 단계를 건너뛰면서 동시에 쓰기 단계를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7세쯤 되면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진행돼도 사실은 무관해요. 왜냐하면 이 읽기의 단계가 굉장히 빨리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읽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쓰기에 들어가는 형태로 한글 교육이 가능해지는데 사실 7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는 읽기와 쓰기가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벽히 분리되게 읽기가 어느 정도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쓰기는 순차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한글을 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한자를 떼게 한다거나 히라가나 같은 거를 떼게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한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을 뗀다라는 게 걱정을 할 만큼 어려운 게 아니라는 점. 그런데 왜 우리 애는 지금 몇 달째 한글을 못 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은 아이가 한글에 뇌가 열린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한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읽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쓰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학습지나 방문 수업 같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한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언어 발달 과정 자체에도 맞지도 않고 아이가 한글을 배우는 거는 공부를 하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힘들여서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글 공부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제가 저희 아이가 28개월 때 거의 독학으로 한글을 떼는 걸 보면서 느꼈던 점은 와 우리 애가 진짜 똑똑하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한글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점이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기저귀 찬 애가 한글을 자기 스스로 익힐 수 있다라는 거는 한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면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문자를 떼야 되는지 낱글자를 떼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아이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처음에는 통문자로 글자를 통째로 익히고 그 다음에는 낱문자로 한글 창제의 원리를 익히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큰 장점을 이용할 수 있어요. 바로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포토그래픽 메모리냐고요? 당신의 아이도 포토그래픽 메모리예요. 아이들은 원래 이해력보다 암기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야지 생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모두 다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애가 이거를 외울 수 있을까? 외울 수 있습니다. 엄마가 그거를 믿으시면 돼요. 아, 우리 애는 포토그래픽 메모리야 라고 믿으시면 돼요.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이용해서 통문자를 외우게 시킵니다. 어떤 방식으로 외우냐면요, 저는 이런 거를 이용했어요. 이렇게 단어 카드, 이런 거 집에 하나씩 사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읽어주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읽어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봐, 귤, 옥수수, 브로콜리, 이렇게 읽어주실 건가요? 이렇게 읽어주고 싶으시죠? 혹은 뭐 애호박 이렇게 읽어주고 싶으시죠? 그렇게 읽어주시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읽어주냐면, 제가 첫째 때 문화센터에 이제 영재교육을 배우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유난을 떨었죠? 그때 선생님이 하는 거를 보고 배운 방식인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옥수수, 귤, 브로콜리, 배추, 파인애플, 당근, 이런 속도로 그냥 넘겨요. 오렌지, 키위, 뭐 이런 식으로 단어 카드를 그냥 축축축축 넘겨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이는 이대로 사진을 찍어서 암기를 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저희 큰애가 동물 단어 카드에서 늑대 카드랑 여우 카드가 있었는데, 늑대라고 써 있는데 그걸 여우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늑대랑 여우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우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이거를 통째로 외워서 글자를 익히는구나 라고 걔를 보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흥미로워 할 거예요. 이 소리를 내는 건 집중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거를 참외, 자두, 고구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하면은 약간 스피디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통째로 실사 사진이 있는 단어 카드를 전체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대로 아이가 사진을 찍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수백 번 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다 돌려서.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이제 힘들죠.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계속 갖고 오는 거죠. 살구, 멜론, 양파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글자를 익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받침이 있는 글자, 받침이 없는 글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받침이 있으면 더 어렵고 받침이 없으면 쉽고 이렇지 않아요. 그냥 이게 그냥 멜론이에요.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생긴 애가 멜론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익혀주면 이렇게 뒤집었을 때도 이게 멜론이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글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주지 마세요. 통문자를 익히는 단계에서는 적어도 글자를 손으로 절대로 짚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멜론 이런 식으로 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 저한테 한글 어떻게 떼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셔갖고 이거를 사라고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근데 이거 샀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관심을 갖게 될까? 그거는 사실상 그 시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문자에 관심이 딱 트이면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걸 보면 이게 되게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이도. 그래서 이걸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는데 관심을 아예 안 보인다 그러면 너무 이걸 들이밀지 마세요. 들이밀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한번 비슷한 테크닉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절대로 뭐 벽 같은 데 이렇게 막 덕지덕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안 되고 왜냐면 질려버려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포스트잇에다가 영어 단어 이렇게 써가지고 막 벽 같은 데 막 붙여놓잖아요. 그거 봐요? 그거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그렇게 백날 벽에다 붙여봤자 외워지지 않습니다. 외우는 거는 그 외우는 행위 자체를 해야지 외워지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짧게 플래시카드로 보여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벽에다가 붙이면 엄마가 이거 또 하래 하고 되게 지겨워져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이게 너무 관심이 없다, 이걸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숨어서 보세요. 엄마가 이거를 숨어서 이제 되게 재밌는 거를 보는 것처럼 숨어서 이렇게 막 재밌게 봐요, 혼자. 그러면 어느 순간 애가 엄마는 뭐를 하고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그때 너도 잠깐 조금 한번 볼래? 한번 만져보게 해줄게. 약간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하면 애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절대 배, 단호박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되고, 좀 스피디하게 상추, 가지 이런 식으로 가장 우선은 엄마가 우리 아이는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일단 믿고 시작하세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는 통째로 이거를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보면 이 그림이 콩나물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 아이가 스스로 가지고 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 중에서 가지가 뭐지? 라고 찾아오게 하세요. 이게 가지라고 읽는 거를 익혀서 이게 가지라고 발화가 되려면 아이 머릿속에서는 더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이걸 가지라고 읽는 거는 일종의 주관식 문제를 푸는 것과 같아요. 주관식 문제를 풀면서 답을 가지라고 해야 되는 거랑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놓고 이 중에서 가지가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2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선다형 문제잖아요. 선다형 문제를 처음에는 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세요.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지라고 튀어나올 때까지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라고 읽을 수 있도록 이제 한글 창제의 원리를 가르치는 방식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절대로 이게 뭐지? 라고 들이밀지 마세요. 얘는 몰라요. 아주 똑똑한 경우라면 알겠죠. 아는데 선다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예,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뭔지까지 나오려면 훨씬 더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한글 창제의 원리를 쉽게 알려주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